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쉽고 빠르게 전화 한 통에 몇백만 원까지 바로 대출. 여러분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요즘에 TV 틀면은 이 연달아서 몇 개씩 이런 광고가 이어지는데요. 쉽게 돈 빌려준다니까 진짜 솔깃합니다. 아, 저도 진짜 그래요. 야, 진짜 아주 착한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대부 시장의 규모는 약 11조 원이고요. 사용자는 약 249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그런데 대부분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본계 자본이요. 이제 대부업을 넘어서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잠식해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곳이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기문센터 실행위원으로 계신 백주선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백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하죠. 대부업, 캐피탈, 그죠? 저축은행. 예.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저축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은행 유사의 이제 금융회사인데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뭐 예금도 지급을 하고 대출도 그렇죠.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예. 캐피탈 회사는 할부금융업이라고 해서 예. 물건을 살 때 돈은 물건을 판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에 돌려받을 땐 물건을 산 사람한테 장에 나눠서 받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를 말하고요. 예. 대부업체는 이제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금융위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형태의 금융 업체를 말합니다. 예. 근데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죠? 어느 정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대부업 전체 규모가 한 11조 정도의 대부 잔액이 있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잘 아는 러시앤캐시라든지 미지사랑 같은 그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같은 회사가 한 전체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일본계 대부 업체를 합치면 한 40%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 단기 순이익도 한 3천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예,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자본도 세계화되고 있고 기업도 점점 세계화되고 있고 우리 기업도 세계화된 기업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계의 자금이 들어와서 대부업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의 어떤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서든 세계화라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대부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고금리를 통해서 사실 서민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서민에게 굉장히 이 서민을 오히려 그 고통을 좀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예.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 돈들이 그 산업계라든지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간다면은 뭐 좋은 작용을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개인 대출에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를 못하면서 이익은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근데요, 지금 굉장히 그 서민들한테 많은 이자를 물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네. 그거는 대부업계의 문제지. 예? 네. 대부업체의 문제지. 그게 일본 자본의 문제다라고 국한하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부업체 자체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 이제 시장을 일본계의 대부업체들이 이제 앞장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일본계 대부업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규제가 약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일본은 이제 훨씬 이전부터 대법을 허용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일본의 경우 한 2006년, 2007년경에 예. 최고 이자율을 100만 엔 이상의 경우에는 15% 연 15%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상당히 이제 업무 규제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즈음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2002년부터 대법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최고 이자율이 굉장히 이제 높았고 66% 뭐 40% 이렇게 높았었고, 뭐 지금은 34.9%이긴 했지만 지금도 그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고, 예.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는 법적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일본의 이제 대공업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상당히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일본계 자본이 대부업계에 진출하는 거는 생산적인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일본계 지금 자본이 저축은행도 인수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2금융권, 일종의 은행 업무도 같이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현재 처음부터 저축은행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서 그 처리를 놓고 예. 고심하다가 그 일본계 대부업체가 성장을 하고 그 자금의 여력이 있다고 보여서 2010년경부터 허용을 했는데, 그 저축은행도 운영하고 대부업체도 운영하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이 일본계 대부업체에 성장하는 것은 보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책임들, 과연 이 사회적인 어떤 규제를 제대로 받으면서 성장을 하거나 내지는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업계 업체 중에서는요, 그렇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대부업체들이 있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업 자체가 예. 처음에 이제 양성화될 때, 예. 허용을 할 때 뭐 그 돈의 성격을 묻지 않고 예. 그 규제를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약간 느슨하게 할 테니 예. 그 돈을 그 서민들에게 쓰고 그 서민들도 조금 편하게 예.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규제는 별로 없고 예. 금리는 이제 특혜금리를 특혜금리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한 10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특혜는 많이 받았지만 서민들이 그렇게 이익을 본다기보다 어떤 혜택을 받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이제 금리를 통해 가지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부업체도
그렇게 뭐 바람직하게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어쨌든 저축은행,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이 이 저축은행에 이 진출하는 것이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네. 시중은행들이 신용 때문에 꺼리는 이 고객들한테 자신들이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타당하려면 그 적은 돈을 적정한 금리에 빌려주고 그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작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는 뭐 3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기도 하고 현재 기준으로 이자를 따져봐도 34.9%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자가 100만 원이 넘는 것이고요. 3천만 원을 빌려주면은 예.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것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서민을 위한 금융 기능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일본계 자본이 증권사까지 진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 대부업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리 혜택을 받아서 자본 형성이 계속 축적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돈을 들여온 것도 있지만 그 10년간의 대부업을 통해서 축적된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체 이제 금융 시장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이 그 성장을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 뭐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그동안의 성장 과정이나 즉 금융으로서의 어떤 적정한 기능을 잘하지 못한 그 대부업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계 대부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적당하냐라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문제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뭐 투자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문제 제기를 이제 그 대부업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예. 있는데요. 애초에 대부업을 허용했을 때 그 기대, 서민금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고리의 대금업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고리의 대금업을 계속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이제 그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기문센터 실행위원이시죠. 백주선 변호사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1,600억 원대 조세 포탈과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건강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대법원 판단이 조금 후 10시 15분,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후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질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 그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 감형됐고요. 그 징역 3년 이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재현 회장 풀려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예, 쟁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예.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법인 연대보증 배임 액수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 2007년도에 이 회장이 그 일본 빌딩 살 때 일본 법인들어 연대보증서 노력했거든요. 예. 이게 배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CJ 측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 김승년 회장이 됐거든요.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조세 포탈 혐의 중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탈세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이거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다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어쨌든 뭐 희귀병에다가 많은 유전병도 있고,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CJ 그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지금 당장 실형을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병원 생활을 해야 된대요. 당장 이게 CJ 그 회사로 복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부가 정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 바로 오늘인데 말이에요. 어제도 근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모양이죠. 이인재 최고위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뭐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부딪히는 문제는 단연 일반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취업 규칙 변경 완화인데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정부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 해고할 수 있게 가드라인을 만들자. 그리고 노동계는 이를 악용해서 노조활동 등 이거 쉽게 해고하는 거 아니냐.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공공부문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노정 실무체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정도인데요. 전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그 대안 내놓은 건 사실 지난 4월에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나왔던 정도 수준이고 그 정부가 강행하려는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노동계도 지금 민노총원은 그만두더라도 한노총에서 들고 들어가는 이 자체가 뒤에서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오늘까지 갈수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 뭐 행정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최후 통첩 날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죠. 그렇군요. 이것도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박삼국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희망 최종 가격으로 7,047억 원을 제시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박삼국 회장이 밀당의 고수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시겠죠. 그 지난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지난달 21일에는 6,503억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바로 넘기는.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건 주당 4만 원, 총 매각가 7천억 원 이상이거든요. 이거 바로 넘기는 그러니까 7,047억. 요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당의 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박 회장에게 금호산업 주식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거에 지분을 더해서 60% 가까운 금호산업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배구조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인데 채권단 동의 75%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함이 타불되는 거죠. 채권단 새로 인수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 계산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나타내서 1930선을 회복했는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늘 다시 제기되면서 뉴욕은 폭락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증시 구조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외부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나흘 만에 반등세를 보여서 1930선 올라선 것도 되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 세계 금융 분야의 진원지죠. 중국 증시 때문에 그런 거고 밤사이 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또 떨어지면 거기 또 영향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뭐 이게 뭐 심쿵 좋아서 심쿵이 아니라 정말 놀라서 심쿵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국주 2588.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아약품.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지금 8시 32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길 점점 좀 이제 마감될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좀 마감될 시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곳곳으로 오늘 출근 시간대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립니다. 남부순환로 수서 가는 길 서울대 입구와 낙성대 사이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남부순환로는 사당 방향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사당 쪽으로 갈 수 있는 남태령길은 과천에서 사당 방향으로 고개 넘는 데 좀 어렵고요. 양재대로는 서남교차로에서 양재 트럭터미널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반포로 반포 본동 삼거리에서 신반포역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강정호, 추신수, 이대호, 우리 이 선수들 말이에요. 이 외국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약속이 난 것처럼 똑같이 홈런을 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추신수하고 이대호 선수 동갑내기 친한 친구 사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부산 사나이입니다. 근데 지난해 묘하게 약속이 난 듯이 홈런을 치는데 홈런 치는 날이 거의 같은 날이 많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오전에 추신수 선수가 홈런 치면 오후에 일본에서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치는 시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추신수 이대호 선수가 오래간만에 같은 날에 홈런을 쳤고 여기에 강정호 선수까지 동시에 홈런을 터뜨린 거죠. 예. 이대호 선수는 뉴올리언전에서 6회초 올 시즌 첫 말로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지난달 26일 이후에 14일 만에 나온 이 시즌 29호 홈런이고요. 예. 이 타율 3할 3리 기록하면서 3할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예.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시애틀전에서 3회 3런 홈런으로 시즌 17호 홈런 기록했고요.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는 신시내티전에서 8회에 시즌 14호 홈런을 터뜨렸는데 무려 이 144m짜리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 얘기 좀 해보죠. 넥센이 예. 두산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네요. 예? 예, 넥센이 어제 두산을 10대5로 이겼습니다. 이 두산을 4위로 밀어내면서 3위 자리로 올라섰거든요. 이 3회까지 1대5로 끌려갔는데 6회만 7점 뽑아내면서 승부를 갈랐고요. 예. 넥센이 후반기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인데 2위 NC를 2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5위 싸움 벌이는 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5위가 왜 관심을 보고 있냐면은요, 이 가을 야구, 이 포스트 시즌 진출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이 5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5위 경쟁에 관심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이 5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나와 롯데가 어제 똑같이 패했고요. 이 기아가 6대2로 이기면서 5위 롯데를 반경기 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예. 롯데가 5위, 6위가 하나, 7위가 기아인데 롯데부터 기아까지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롯데, 예. 하나, 기아가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5위 경쟁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 야구장 미녀 관중 아르바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 미녀 관중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야구를 관람하면서 중계방송 화면에 노출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2년에 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미녀 관중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이 기준이 이 탱크톱하고 핫팬츠 착용이 가능한 미모의 여성이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단에서 미모의 여성을 선발해가지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다음에 관중석에 앉혀서 이 중계방송 화면에 고의로 노출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미지적으로 프로야구에 그 아름다운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 호기심도 자극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 구단 측에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인 구직 광고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구인 광고가 등장을 한 바가 있고요. 2013년에는 이 케이블 채널에서 야구장 미녀 관중 아르바이트가 소개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선 논란인데 성상품하다. 아니다. 이 구단의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논란이고요. 이 프로야구 인기가 치솟고 있는 만큼 이 야구장을 활용한 마케팅, 야구 마케팅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구 보러 가면 되는 거죠. 이건 아르바이트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중년 아저씨 찾는 아르바이트는 없는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뉴스로 영화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 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새 이상가족 이거 오늘도 이렇게 제가 포털 사이트 보니까 뭐 여기서 그 뽑히지 못한 분들 언제 또 기회가 오나 눈물 흘렸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제가 지난주엔 이 눈 수술 때문에 못 뵀는데 DMZ 영화제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난주에 그죠? 네, 준비 잘 되고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상가족 상봉이 이제 주요 이슈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된 국면이었기 때문에 DMZ 영화제가 바로 그 남방한계선 그러니까 GOP 바로 밑에서 열리거든요. 개막식이. 그래서 저는 영화제 향방도 좀 그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또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군사적 국면이 이렇게 전개될 때 영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DMZ 영화제가 지금 중요한 어떤 영화제가 아닌가. 이상가족 상봉의 문제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거나 또는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영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날 개막을 하고요. 24일까지 가는데 이제 그 직후는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네. 추석하면 또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기간이니까. 그렇죠. 네. 자꾸 분단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번 DMZ 영화제가 특히나 분단 70년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특별전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DMZ 영화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또 추석 이전이기도 하니까 그 영화 팬들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개봉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영화의 사회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영화라는 게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특히 다큐멘터리니까요. 그렇죠. 다큐멘터리군요. 네. 이 DMZ 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더군다나 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봉하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영될 영화들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영화가 이제 삐라 같은 작품이 있는데 이제 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단이죠. 네, 이제 북한의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자유북한연합의 뭐 박상학 씨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고 있죠. 뭐 이렇게 기구를 띄워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지만 남남 갈등, 그러니까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을 뭐 일으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과연 이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가 북한 사회를 정말 개방시키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유용성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그 B라는 그런 문제랑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 뭐 다시 뭐 다큐멘터리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뉴스로 다 보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B라 그러니까 이 전단이 북한에 가고 있는가? 북한에 갔다면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남쪽에서의 논란만큼 북한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작가가. 그런데 북한은 논란이 공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삐라 잘못 보면은 뭐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교화소 가고 그러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뭐 그게 만약에 그 은밀하게 보여진다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궁금증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항상 자기가 궁금하면 호기심을 갖고 있으면 실천을 하잖아요. 북한에 들어갑니다.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국적은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압록강 쪽 관문소를 거쳐서 들어가서 이 전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북한에서 어떠한 그 피드백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라는 게 그런 게 묘미예요. 그렇죠. 이제 다큐멘터리스트나 저널리스트는 현장을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현장의 얘기를 담아내는 것이 작품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남북한의 모습을 이 삐라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선의 공정성, 균형 이런 것들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다만 이런 아젠다는 이런 이슈는 늘 우리 신윤 앵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일반 만약에 개봉이 된다. 이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니까요.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니까 그렇게 폭은 넓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에게도 소개됐을 때는 다소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이 관객을 많이 끌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야구 다큐멘터리 있었죠. 저기 김성 감독. 네, 김성 감독, 야신 김성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특정 주제를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의외로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뭐 굉장히 국내에 많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탄 임홍순 감독의 위로공단이 일반에게 개봉이 됐고요. 며칠 전에 10,00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10,000명 넘는 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정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 다큐멘터리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니까 관객의 수와는 달리 늘 그 뉴스에 초점을 모으는 그런 작품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도 참 좋아하는데 네. 오동진 평론가께서 이번 영화제에서 제일 관심 갖는 영화는 어떤 거예요? 기대하는 영화? 저는 개막작이 이제 나는 선무다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 선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무가 뭐지? I am 선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고요.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져 있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의 그 가족들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억류돼 있거나 또는 뭐 그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데 이제 이 탈북자 선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거죠. 화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술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금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뭐랄까요 애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북한에 있는 이 작품 자체가 계속 화제를 모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외연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탈북자 화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술과 정치와 이런 그 남북 관계는 어떤 경계를 지니고 있는가 예술의 문제조차도 사실은 분단의 문제에서 이렇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나는 선무다입니다. 그래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또 관심을 가질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둬놓고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를 좀 넓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제든 뭐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서 다양한 방법들 해결 방법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거대 담론의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뭐 무슨 협상을 맺는다든가 뭐 회담을 한다든가 또는 뭐 군사적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영화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림 한 장이 남북한 그를 오가면서 뭐 전시회를 한다든가 사실은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70년의 분단의 역사를 좀 새로운 어떤 전기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큐기 DMZ 영화제는 그렇다고 치고 영화관 쪽은 요새 어때요? 예? 조금 소강 상태인 게요. 그 새 영화가 나오기까지 한 2, 3주 정도 지금 소요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테랑과 암살이 1200만 고지를 넘어서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요. 암살이 앞서 있습니다. 1250만이고 그리고 베테랑이 1200 몇만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베테랑이 이런 추세대로라면 암살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암살과 베테랑이 버티고 있는 사이에 한효주 주연의 뷰티 인사이드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때 말씀 한번 해주셨어요. 이게 깨어나면 얼굴이 달라지는 남자죠. 네. 그 고등학생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가 됐다가 또 다른 아침에 일어나면 신유 앵커 같은 분 됐다가 또 다른 아침에 하면 저 같은 저도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한효주 씨를 사랑하게 되는 얘기고요. 제가 최근에 본 한국 그 멜로 영화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한효주라는 여배우에 대한 재발견도 제가 좀 했고요. 최근에 아마도 멜로 영화나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좀 덜했던 그런 분위기도 이 영화에 좀 눈길을 가게 했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CF 감독 출신이 이 영화를 연출해서인지 아주 감각이 살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림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감각적인 작품이어서 저는 사실 베테랑 암살 막 큰 영화들이 막 극장가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좀 마음이 지쳤을 때 저한테 단비 같은 그런 작품이 뷰티 인사이드였습니다. 뷰티 인사이드 한 200만 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 앤트맨이 1위라며요.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앤트맨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서 이제 개봉되자마자 1위를 차지했죠. 지금 180만 바로 한 1, 2주 사이에 지금 모으고 있고요.
2주가 안 됐죠. 아마도 할리우드 마블 코믹스 이런 작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객들의 그 신뢰,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영화에 몰리는 것 같고 특수효과가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것들. 개미였다가 그렇죠. 커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만들다가 사람을 이제 개미맨까지 개미남자까지 만드는 거죠. 예, 우리 영화 개봉 준비하고 있는 영화도 있죠. 사도죠. 네, 이제 그 이준익 감독의 사도가 이달에 추석 시즌을 겨냥해서 개봉을 하는데요. 예. 이준익 감독은 왕의 남자를 비롯해서 히트작 제조기. 네.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상업적입니다만 어쨌든 이준익 감독이 또 와신상담 끝에 만든 작품이고 또 사극이고 송강호 영조로 나오고요. 유아인 사도세자 나옵니다. 요즘 두 사람 다 대세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아인 씨 같은 경우가 베테랑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만관계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영조와 사도세자 얘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시선을 맞춰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지죠? 메리 스트립 주연의 About Ricky 재미있는 영화인데 그렇게 크게 흥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 밴드 리키 앤더 플래시의 노래 콜드 원이라는 작품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여기서 헤어지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갓갈아낸 원두에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올가을 르노 삼성 자동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러피언 디젤 한정 대수 특별 혜택. SM5 디젤, QM5 디젤, QM3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는 물론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9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일부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절 중에 가장 멜랑콜리한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침 저녁은 가을이고 점심은 여름이죠. 이제 정말 여름의 막바지인데요. 이 여름의 막바지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